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난번에 교육대, 사범대 자소서 1번 문항을 함께 생각해 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번 문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2번 문항은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교내 활동한 것을 쓰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3개 이내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쓰지 마라. 다만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것이라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대학 관계자들은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 활동은 가능한 배제하자. 교내 활동에 국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내 활동에 충실하면 됐지 교회 활동까지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교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 교회 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 또는 많은 경우에 해당되진 않지만 요즘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모의 영향력에 의해서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교내 활동을 집중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3개 이내로 하라 그러면 3개도 가능한 건데요. 1500자로 쓴다면 3개를 쓰게 되면 500자로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또 봉사활동하기 이전에 나의 상황과 봉사활동한 이후에 내적 성장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500자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래도 500자로 쓴다면 자칫 잘못하면 나열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2개 정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750자 정도면 충분히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봉사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어떻게 두었는지 그리고 활동한 이후에 내적 성장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이러한 성장이 교대에 가서 또 교단에 갔을 때 어떻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까지 간다면 충분히 채점관들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봉사활동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봉사활동에만 국한될 필요 없습니다. 교내 활동 속에서 자율활동, 조금 전에 이야기한 봉사활동, 또 학생의 활동, 진로활동,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 모두 다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를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열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 접근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모두 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자소서에 또 이야기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생기부의 아류본 또는 복사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인 말벗해드리기 또는 요양원에서 노인을 도와드렸던 것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과 함께 공부했었던 것 아니면 학생의 활동, 특별활동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했었던 것을 소재로 잡되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기부에 한 줄 정도 나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말벗 해드리기. 그리고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때 채점관께서는 이 친구가 어떻게 말벗을 해드려서 노인께서 행복하게 되셨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때 여러분들은 노인과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더니 노인이 참여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한 후에 배우고 느낀 점을 꼭 적어야 되겠죠. 처음에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조언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자료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얻어내서 그것을 다시 창의적으로 접근했더니 처음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노인께서 이번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서 함께 내가 생각했었던 이야기 또 준비했었던 스토리를 노인과 함께 즐겁게 향유할 수 있었다. 이것처럼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을 무조건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상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서 공감을 형성한 후에 내가 준비한 것을 주어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잘 주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한 것을 잘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서 설득시켜서 모두 다 가장 빠른 시간에 쉽게 익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선생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의 입장이죠. 상대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또 설명하고자 한 것을 자료를 제시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학생이 모든 대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내 것만 일방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본 후에 상대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후 상대와 공감을 형성한 후에 그때 내 것을 주어도 늦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의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섬세하게 살핀 후 그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을 형성해주고 다음에 내 것을 제시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상대에 대한 배려를 넘어서서 경청하는 것이죠. 상대의 마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공감해 준 후에 나의 것을 해도 늦지 않는다. 설령 나의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원하는 것,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함께 해서 상대가 충분히 행복해하고 충족해하면 그것만으로도 교육적 가치가 실현된 것 아닐까요? 왜 반드시 내가 준비한 것을 상대에게 주어야만 교육의 목표가 실현됐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주려고 했던 것보다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큰 교육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번 문항에서 하나하나 기술해 주면 좋은데 가능한 한 2개의 소재를 제시할 때 첫 번째는 1학년 또는 2학년 때 그리고 두 번째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즉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두 번째 활동은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단계적 활동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학생의 활동이나 특별활동, 동아리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노인과 말벗 해드리기 또는 노인의 일손 돕기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자기소개서 작성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김학식 연구소에서는 나름대로 차근차근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혹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부담 갖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